저는 20대 후반이고 이름은 이나영이고 그리고 지금은 학교 졸업하고 프랑스어 배우려고 이렇게 학원에 왔습니다. 다닌 지 9개월 됐고 프랑스어 배운 지도 9개월 됐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에 문법 수업 16주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에 작문 수업을 3개월, 2개월 해가지고 여기서 총 9개월 들었는데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너무 신기했던 경험인 게 다른 공부처럼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 전에는 저한테 공부라는 게 너무 그냥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게 저한테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한 주마다 공부하고 스타일 바꿔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다음 주에 피드백 받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공부 스타일을 찾게 돼서 약간 공부가 공부처럼 안 느껴졌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가 약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항상 뭐 토익 준비 이런 것만 했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언어에 뭐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좀 멀리 하게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프랑스어를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프랑스어는 조금 성공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쌤이 제안해주는 방법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쌤이 이 방법을 해봐라 하면은 한번 그 주에 그거를 실천해보고 또 근데 한 번에 또 맞진 않아요. 제 방법을 찾는 게.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다 하면 또 다른 거 추천해 주시면은 또 그거 실천해가면서 찾다 보니까 진짜 영어 한 10몇 년 한 거랑 프랑스어 9개월 한 거랑 거의 프랑스어 더 잘하게 된 실력 같거든요. 지금이 더. 이것도 진짜 공부 방법이 진짜 중요하구나. 제일 스트레스가 항상 언어 공부할 때 단어였는데 그 단어도 교재가 진짜 그냥 그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수업을 또 진행을 하시니까 단어도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서 외운 적이 없는데 그냥 필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그냥 외워져 있었고 그리고 또 프랑스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이제 동사 변화랑 성수일치 이런 부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는 동사 변화를 스트레스 받은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한데 알려주신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것 때문에 포기할 정도라고 스트레스는 절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필기 예쁘게 하는 그런 공부 스타일이었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도 있는데 그게 단점이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해요. 하나도 안 빼먹고. 근데 뒤까지는 끝까지 못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었어요. 항상 마지막을 맺지 못하는 선생님이 그런 과학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제 방법이 진짜 비효율적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 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 제일 시도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게 문장이 있으면은 처음에 옛날 같았으면은 그 한 문장에 뭐 주어, 동사, 관사, 전치사 뭐 모든 거를 다 한 번에 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만 처음에는 딱 주어, 동사 그것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 없이 한번 쭉 훑는 그런 형식으로 처음에는 뭐 주어, 동사 그런 위치 그 다음에는 뭐 관사에 포커싱 맞추고 세 번째는 뭐 전치사에 맞추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 최소한 5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 편하게 봤는데 나중에 기억도 더 잘 나고 또 이해도 잘 되고 경험을 했어서 이 방법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부법이. 쉐도잉이 되게 좋다고 많이 하잖아요. 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를 완전 시간을 내서 풀로 집중하는 쉐도잉을 하는 게 시간이 안 날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많이 시도했던 것 중에 너무 좋았던 게
섀도잉을 하는데 그냥 제가 할 일을 해요. 뭐 집안일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뭐 풍경 바라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냥 섀도잉 들으면서 이마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입을 움직이는데 그게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공부 시간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알바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되는 그 시간에는 이렇게 문장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그 문장만 계속 되풀이 하듯이 그냥 그래도 알바를 한 7시간 하잖아요. 그 30분에 한 문장만 포커싱해서 계속 되풀이하고 시간 날 때마다 또 그 다음 문장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모범장문 하나 외우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냥 하루 만에 다 어느 정도 구조가 익혀지게 됐었어요. 처음에 딱 엘리베이터 문 열리면은 그 순간부터 저는 너무 좋거든요. 항상 그 종이컵이랑 과자 챙겨가지고 장문하러 들어오는데 왜냐면 장문을 하려면은 당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항상 당 채우고 장문하러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날 나갈 교재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클립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클립이 색깔이 항상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저는 약간 파란색 좋아해가지고 하고 장문할 때도 여기 이제 연필 항상 구비돼 있는데 그것도 항상 이렇게 뾰족하게 깎여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수업하는 공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쌤 사무실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모르는 거 물어보고 갈 때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쌤이랑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프랑스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야외 자습실도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나가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개인 정원 갖게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햇빛도 잘 들고 이래서 누워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초반에 한 번은 자습실 와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1:1 첨삭이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주 거의 20에서 50문장을 쌤이 제가 쓴 걸 봐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쌤이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느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항상 첨삭을 받을 때 쌤이 오늘 이번에 늘었다. 이 부분 옛날에 실수했는데 오늘은 되게 실수 안 하고 잘했다 이런 부분을 말을 해주시면은 쌤이 얼마나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지 알고 또 쌤을 신뢰를 많이 하니까 그냥 쌤이 그 얘기를 하면 나 늘었네? 이렇게 딱 그냥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틀리게 써도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쓴 거에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교정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내가 쓴 거를 이해해 주시려고 하셔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문장을 이해해서 거기서 최대한 수정을 해주시고 그거를 이해해 주시려고 했던 게 너무 좋았고 다른 학생이 이렇게 봐주시는 것도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 사람, 학생 한 명 한 명의 장점을 이렇게 다 발견을 해주시는 게 좋았어요. 다 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마다 좀 말하는 거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쓰는 거에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문법에 장점이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새로운 거를 발견한 입장에서 되게 좋았어요. 내가 모르는 내 장점을 발견한 기분이어서 그거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너무 칭찬밖에 없긴 한데 근데 이건 진짜니까 네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한테도 죄송하지만 대학교 다닐 때도 못 느껴봤던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선생님들을 무한히 신뢰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은 보통 교재를 안 열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살면서 처음으로 여기 학원 다니면서 집에 가면은 그냥 교재가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첨삭을 받으면서 쌤이 이렇게 하트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가면 그냥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교재를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 스스로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저는 똑같이 하겠다.
림막 프랑스 학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 행운인 것 같아서 이것보다 더 좋게 시작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걸 질문을 받았을 때 진짜 똑같이 할 것 같다 딱 이 생각 들었어요. 모르는 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 이게 있었는데 무조건 저는 쌤한테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포스트잇에 항상 붙여놔가지고 1대1 첨삭할 때나 뭐 수업 끝나고 항상 질문했었는데 초반에는 프랑스어 관련 질문하다가 뭐 공부법 질문으로 넘어가고 또 프랑스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또 그냥 일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점점 쌤들이랑도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또 너무 좋았던 게 사실 프랑스어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또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찾는 게 좀 힘들잖아요. 막 불어불문학과 이런 게 아니면은.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같이 다 프랑스어를 좋아하고 또 프랑스 나라 자체에 관심도 있는 공통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굳이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그냥 그런 얘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다 공감이 되는 게 느껴져서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인원이 항상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점점 갈수록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이 친하게 얘기를 안 해도 조금씩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쌤이랑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서도 아, 저분은 뭐 영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언어 공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맞는 걸 찾게 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 해도 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프랑스어를 한 다음에 또 쌤이 프랑스어를 하면은 나중에 영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쉽다, 더 쉽게 느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쌤을 무한히 신뢰하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걱정도 없어졌고 다른 언어도 충분히 진짜 도전을 해볼 생각이 있어요.